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또는 한역을 할 때는 그 돌반자에 같을 야자를 써서 반야라고 해서 이렇게 빤야를 그대로 음사한 것 같아요. 이제 반야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이다. 근데 공이 빌공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특히나 이제 반야부계통의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팔만대장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인데, 이 반야부계통의 경전이 글쎄요, 이제 맥락이라고 하시니까 사상적인 맥락보다도 역사적인 측면의 맥락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초기, 그 다음에 부파, 그리고 대승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부파불교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파라는 것이 많은 이제 어떤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경전에 대한 해설을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달라서, 특히나 이제 율 쪽에서 해석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가지고 부파로 나누게 되었다. 각각의 부파들이 어떤 율에 대한 해석 또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갈등이 생겨서 함께 포살도 하지 아니하고 함께 머물지도 아니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부파불교 시대가 이어지는데,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안 좋죠. 왜냐하면 스님들 간에 이제 서로 논쟁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조금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불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꼴도 안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파 간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기가 집중해야 되고 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파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게 된 계기는 후대에 대승이라고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대승불교 운동을 함께 했던 분들이 부파불교의 그 논쟁하고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뭐 다툼을 하고 하는, 중생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논쟁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소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더 이미지가 악화된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초기불교, 원시불교, 근본불교 하는 그 부분들을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부파로 나뉘어져서 논쟁하는 그런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소승불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논쟁이지만, 사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어서, 그런 논쟁 가운데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그 언설로서, 언변으로서 타파를 하려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불교학도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툼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때 나섰던 많은 대승불교 운동자들, 특히나 이제 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교 운동,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인 사상으로서는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나만이 먼저 깨닫고,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동시에 제도해 나가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가르침이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고,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적인 인물로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상이 생겼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원 전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부파불교 이후에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반야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공사상이잖아요.
공인데 이 공이라고 하는 그 반야는 빤야라고 해서 이제 빨리어인데 빤야는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관찰한 통찰의 지혜. 그것을 빤야, 이제 프라지냐라고 해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또는 한역을 할 때는 그 돌반자에 같을 야자를 써서 반야라고 해서 이렇게 빤야를 그대로 음사한 것 같아요. 반야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이다. 근데 공이 빌공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공자가 빌공자예요. 비어 있단 말이지.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공한 것이니 내려놔라. 공한 것을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그러한 그 부파 간의 갈등을 이렇게 말하자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적을 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개념들도 그것이 만들어진 개념들이고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부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다 놓아버리고 논쟁만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다 내려놔라. 모든 것이 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공사상이 나왔다고 역사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상적으로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용수 스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 보살님이 등장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중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사상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타파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계속 공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비었고 저것도 비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유식 사상이 나와요. 다 이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사상이 다 없다고 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공사상에 빠져든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마음이다. 모든 게 다 식이다. 모든 것이 네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식 사상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어떤 맥락은 있으나 결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많은 스님들과 제가 불자님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